글쓰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계획하고 내용 선정하고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하고 고쳐 쓰는 건데 외워두세요. 언제까지? 고3 때까지. 자, 우리가 나중에 화법과 작문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갈 때에도 자,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야, 이게 글쓰기 과정이 지금 초등학교 때 다르고 중학교 때 다르겠냐고. 아니야. 중학교 때 똑같이 고등학교 때까지 갈 거라서 똑같은 용어가 그대로 쓰일 겁니다. 자, 제일 먼저 계획을 할 거예요. 계획에서는 주제, 목적, 예상 독자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목적. 근데 이거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항상 목적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정보 전달, 이해가 목적입니다. 자, 예상 독자라고 하는데도 정해져 있어요. 누구요? 너희들. 찌랭이 같은 너희들. 자, 중딩인 친구들이에요. 자, 예상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글의 내용도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선정한 글들 중에서, 선정한 소재들 중에서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릴 것인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계획이 됐다면 그 다음에 내용을 선정하겠죠. 자, 선정을 하기 전에 사실은 내용을 모집을 해야 돼. 여기서는 여러 가지 매체가 사용이 됩니다. 신문에서, TV에서, 네, 또는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자, 이렇게 찾아낸 자료들 중에서 주제, 목적, 예상 독자에 맞는 아이들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출처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는 거.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네, 블로그처럼요. 개인적인 자, 요런 매체들은 아무래도 그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인용했던 아이의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면 걔가 가짜 뉴스면 내 글 자체가 가짜가 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조직할 건데 오씨, 조직도 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이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설명문은 처음, 자, 중간, 끝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 설명할 대상과 관련돼서 소개를 합니다. 설명 대상을 제시하고 소개하는 아이가 처음이고요. 자, 중간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통해서 자, 뭘 할 거예요? 그렇죠. 설명을 할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할 거고 그 다음 설명 방법이 무엇이 쓰여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서는요. 요약하고 자, 그리고 뭐 한다?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조직했으면 이를 바탕으로 더 자세하게 쓰는 걸 표현하기. 그리고 이것을 자, 고쳐 쓰는 게 고쳐 쓰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고쳐 쓰기죠. 고쳐 쓰기를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글이 됩니다. 아마 네, 실제로 우리 친구들 수행에서는 고쳐 쓰기를 잘 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꼭 좀 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글쓰기 과정이라고 얘기했던 아이들이 1번 다음에 무조건 2번, 2번 다음에 무조건 3번은 아니에요. 자, 이것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위 말해 문제 내기 쉬우려고 이게 과정처럼 담겨 있는 거지만 동시에 내용을 조직하며 선정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중간에라도 자, 내용을 조직하고 봤더니 이거 좀 별로인데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조정과 점검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병행해서 간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서 갑니다. 자, 제2의 글쓰기 과정들이 있었어요. 자,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정선생님께서요,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을 조사.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게 주제였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천연 감미료, 메이플 시럽, 캐나다 가야 되나요? 코코넛 슈거. 자, 이런 것들 관련된 아이들. 그리고 제2는 꿀과 조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대요. 자, 주제는 꿀과 조청에 대한 이야기. 제2였으니까. 자, 목적은 정보 전달. 예상 독자는 당연히 가정선생님 내줬으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중요한 건 계획하기에서 주제와 목적과 예상 독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2가 아니라 현수로 간다면 현수는 주제는 천연 감미료, 메이플 시럽과 코코넛 슈거고요. 자, 목적은 똑같아요. 메이플 시럽과 코코넛 슈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자, 예상 독자도 똑같아요. 학급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 선정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직했어요. 봐봐,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지요. 자, 처음에서는 내가 설명할 대상인 꿀과 조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설명 대상 소개했고요. 자, 중간 부분에서는 세 가지로 나눌 거래요. 꿀의 개념, 정의 써야 되겠네요. 조청의 개념, 정의 써야겠네요.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비교와 대조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오, 선생님 천재인데 나만 너도. 그러면 이제 알겠네요.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글의 개요를 보기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요. 그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중간 부분에서 사용할 설명 방법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또는 중간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을 모두 쓰시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친구들 보시면서 개념 나왔으니까 정의. 자, 공통점 차이점을 하고 있으니까 비교와 대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씨, 그렇게까지 실력을 늘 갖춰야 된다는 거. 자, 요거 함께 확인하시면서 넘어갑니다. 표현할까요? 자, 정의 있겠고요. 비교와 대조 있겠네요. 왜? 자, 우리가 개요에서 이미 정의와 비교, 대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수는 글을 한번 고쳐 쓰는데요. 긴 문장을 간결하게 고쳐 쓰는구나. 자, 그럼 얘는요. 사실 시험 문제 나오면 역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을 자, 얘가 이렇게 썼대. 왜 그러게? 문장이 너무 길어서 간결하게 고쳐 쓴 거야. 라고. 그 이유를 우리 친구들이 찾도록 하는 문제가 나오지. 자, 그래서 많이 생산되면 설탕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 길게 쓰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간결하게 쓰는구나. 자, 설탕보다 작은, 작은 아니고 적은이야. 작은을 적은으로 바꾸는 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기 때문에 단어 수준에서 고쳐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단풍나무가 자라고 있지만 나무 한 그루에서 추출할 수 있는 수액의 양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 대신 우리는 고로쇠 나무에서 수액을 뽑아 여러 농도 느닷없이 고로쇠 나무 왜 나와? 그치? 자, 우리나라 단풍나무 얘기 왜 나와? 주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또한 코코넛 슈거는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그러나 근육을 발달시키거나 면역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뭐라는 거야? 네. 자, 그러나 안 어울리네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따라서 또는 그래서처럼요. 어색한 문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쳤을 수 있다더라. 자, 고쳐쓰기. 예, 그리고 얘 왜 고쳐 쓰는지예요. 자, 그 왜 고쳐 쓰는지가 우리 친구들이 공부해 주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단맛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다. 장난하냐? 네, 여간이라고 얘기하는 부사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과 함께 부정의 의미와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자, 문장의 호응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쳐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 갈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현수와 제희의 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본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자, 고쳐 쓰는 내용들.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건 고쳐 쓰기 관련된 아이들도 함께 등장하는 거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요. 여드름과 관련된 아이들 직접 계획하고 고쳐 쓰도록 합니다. 자, 설명할 대상은 여드름이었고요. 주제, 목적, 예상 독자였었습니다. 자,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 치료 방법, 예방법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보를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자, 내용 선정에서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국어사전에서는 여드름 정의. 자, 의료기관 누리집에서는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럼 이건 인과관계를 사용하고 있겠네요. 자, 도서관 서적에서는 여드름 치료 방법과 자,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출처 반드시 밝히래요. 이런 건 이제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합니다. 자, 조직을 했습니다. 개념 있으니까 정의, 원인, 치료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이제 인과라든가 비교, 대조 또는 구분과 관련된 아이들이 사용이 됩니다. 요런 거예요. 나와 있는 아이를 통해서 설명 방법으로 옳은과 함께 찾아주는 거. 자, 그리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여드름 개념이었고 원인이 있겠죠. 됐어. 내가 이렇게 안 읽는 건 어차피 본문 안에 있을 거라. 우리는 표현 방법 위주로 갑니다. 자, 치료 방법에 대한 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예방 방법 그리고 대처 방법과 관련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관련된 아이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쳐쓰기 관련된 아이들이 있었어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고쳐쓰기도 하고 표현 효과를 고려해서 문장을 고쳐쓰기도 하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했다면 자, 다시 말해 호응 관계에 맞춰서 고쳐쓰기도 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또는 글 전체 수준에서 자, 고쳐쓰기도 합니다. 사실 고쳐쓰기는요. 큰 덩어리. 자, 전체 글 전체 수준에서요. 어울리지 않는 문단부터 삭제하고 그리고 문장 단어 수준으로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에요. 자, 고쳐쓰기에 대한 과정은 그렇습니다.